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8라운드 BBC 선정 베스트 11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한 골을 넣어서 뽑힌 게 아닙니다. 대활약을 해서 뽑힌 거죠. 손흥민과 상관없는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는 AC 밀란 감독이 손흥민을 거론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자가 박스투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감독이 박스투박스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살짝 축구 이론 싸움이 되었는데 기자가 데브라이너를 거론하면서 박스투박스의 대표적인 선수다라고 할 때 폰세카 감독이 다른 팀에도 그런 선수 많다. 예를 들어 손흥민도 측면 공격수이지만 중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박스투박스다. 현대 축구는 모두가 박스투박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거론되니까 좀 또 뿌듯하기도 하네요. 손흥민이 극찬했던 토트넘의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에 대해서 에리센 이후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었는데 메디슨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했죠. 지난 4월 TNT 스포츠를 통해서 제임스 메디슨은 환상적인 선수다. 그는 아직 젊고 전성기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인연도 있다. 그가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부터 나는 그를 좋아했다. 크리스티안 에리센과 비슷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나는 항상 에리센을 따라다니면서 경기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고 득점하는 그런 선수를 좋아했다. 내게 에리센은 아주 특별한 선수였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나는 그를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고 싶다. 에리센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유형의 선수가 팀에 합류했으니까 메디슨을 돕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손흥민이 에리센과 함께 할 때 득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죠. 우리는 그 시절에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열광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의 위상을 생각하면 오히려 좀 아쉽기까지 합니다. 손흥민이 지금 실력이 더 낮고 그 시절부터 점점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손흥민은 그대로인데 당시 활용도나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딱 그만큼만 의지했던 거라고 봅니다. 좀 아쉽죠. 지금 23살 나이에도 포텐 터트리고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카, 포든, 살라, 홀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데스크 라인 중에 한 선수이긴 했지만 이들 중에 가장 몸값이 낮았습니다. 25살에 8천만 파운드 평가였고 그 시절에 첼시 이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주급도 막 6억 원 준비 그랬죠. 몸값 가장 높아진 선수 10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손흥민을 활용하려고 그랬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었을 텐데요. 잠깐 3,000% 빠졌습니다. 손흥민이 극찬했던 메디슨은 지금 주전 경쟁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주전 고정 멤버가 있죠.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비수마, 클루셉스키, 솔랑키, 손흥민. 그렇습니다. 여기에 메디슨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었는데 지난 시즌 12경기까지만 좋은 활약을 하고 부상 이후 후반기에는 또 아예 부진했고 올 시즌 시작이 살짝 좋을 뻔했는데 리그의 모든 경기 선발 출전이었지만 이기지 못한 경기는 4경기나 됩니다. 승률이 50%예요. 엔지 감독은 2년차에 우승을 이뤄냈다고 하고 이번 시즌 조심스럽게 우승 도전을 시험해 보는 듯 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택도 없다는데도 선수들도 우승을 도전하는 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의 경기를 치러가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공격은 주도하는데 골이 안 되고 실점은 똑같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승리를 확신했는데 오히려 3실점 역전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햄전 때부터 엔지 감독은 단호해졌고 사르의 대활약 때문에 메디슨의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잘 나갈 때 사르, 비수마, 메디슨이 미드필더를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클루셉스키는 윙어였죠. 메디슨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으면서 사르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메디슨이 잘해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메디슨이 같이 압박하고 수비를 도와주고 그래야 할 부분을 사르가 더 많이 커버해주면서 메디슨의 단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첫 달에 이달의 선수상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상대 팀들이 대응법을 찾아 나갈수록 토트넘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이 내려앉으면서 막아버리니까 또 메디슨의 단점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래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내려앉으면서
역습이 뚫리면 쉽게 또 실점을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엔지 감독은 올 시즌 몇 경기를 치르고 확신을 가지면서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로 내세우고 이제 클루셉스키, 메디슨, 비수마 라인을 최상의 미드필더 조합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을 둔 거예요. 그럼 더 공격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엔지 감독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으면 다른 누군가 중앙 미드필더를 맡으면서 일방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미드필드 진영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굳이 활동 반경을 보면 본래 클루셉스키가 훨씬 많이 움직이니까 메디슨의 움직임이 좀 게을러 보입니다. 브라이튼전 참패를 당했을 때 그때 이 두 선수 비슷한 시간을 출전했는데 히트맵을 봐도 차이가 확실하죠. 엔지 감독에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플레이가 웨스트햄전에 똑같이 나왔고 바로 쳐내버린 거죠. 아마 시청하신 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메디슨은 이제 끝인 걸까? 솔직히 그럴 수는 없죠. 메디슨이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에서 이적료가 8천만 유로의 가치입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도 있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8천만 유로의 가치인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선수를 활용을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본인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아직 27살인데 현재 기준에서 메디슨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NG형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덜 움직이고 패스를 받아서 기회 창출을 만들고 중거리슛 쏘고 티키타카 하는 거죠. 그럼 토트넘이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길까요? 맨시티, 리버풀, 강팀과 붙었을 때 메디슨은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미드필드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 뛰어야 하거든요. 대신에 약팀들, 제대로 내려앉은 팀을 상대하게 될 때는 메디슨을 쓰면 됩니다. 확률 적은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메디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몸값도 있는 거죠. 상대가 실력이 떨어질수록 메디슨의 진가가 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뛰는 것도 적당해도 티도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유로파리그에 더 걸맞기도 하겠네요. 사실상 메디슨은 사르에게 밀린 게 아니라 클루셉스키에게 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클루셉스키는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5,500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0억이 훨씬 넘는 가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2골 3도움에 비해서 클루셉스키는 2골 1도움인데도 클루셉스키는 극찬 세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엔지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극찬을 했죠. 클루셉스키는 인터뷰를 통해서 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감이 진짜 넘쳐있기도 했습니다. 매년 저는 더 나아지고 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계획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이전보다 더 많은 훈련을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계속 발전해서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이 되고 싶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매 경기가 다르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팀 동료들이 저를 신뢰하고 감독님도 저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경기할 때 이것이 내 포지션이다. 모든 것이 본능적이고 수비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미드필더로서 꼭 필요한 자원은 맞다 보니까 진짜 너 부상당하면 안 된다. 하필 존경하는 인물이 조던, 코비 같은 농구 선수들이었더라고요. 이전에 클루셉스키가 박스 주변에서 농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꼭 미드필더로서 세계 최고가 되길. 괜히 좀 골 욕심내는 그런 선수 되지 말고 메디슨은 이제 약팀들 상대할 때 출전. 오케이?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